항상 제 영상을 보실 때도 셰피티님의 생각은 이렇구나, 그럼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 꼭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제 확실한 것은,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아이들 보내고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동산 하락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도 제 영상 댓글로 정말 힘들다는 그런 내용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런 댓글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공부도 하지 않고 실행부터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부동산을 잘 하게 되면 나는 저 사람들이 정말 실패하지 않게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고 싶다, 내가 아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으로 그런 방법, 어떻게 하면 부동산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제 경험,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 그런 팁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다 제가 경험한 것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최대한으로 지역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정 물건에 대한 언급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혹시나 그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소치님들께서 그게 또 잘못된 투자로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로 지역이라도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모호하게 얘기하느냐, 그런 말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특정 지역을 또 제가 언급을 하면 또 그 지역에 투자를 하시고 또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지역이라는 게 현재는 또 저평가 지역인데, 지역은 계속 흐름을 타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아니게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언급을 전혀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투자를 했던 경험들을 말씀드릴 때도 실제 제가 했던 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도 계속 제가 그렇게 투자했던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투자를 해서 지금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했느냐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제대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 저는 그걸 굳이 빨리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로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한 투자가 아니고 너무 성급한 투자였던 것 같고, 지금 내가 샀던 그 물건이 수요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저는 그 매도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의 분위기는 원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내재적인 가치, 사이클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너무나 큰 정말 원자 폭탄급의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아무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고 그 흐름이 좋다 하더라도 내 물건만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물건이 다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잘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내가 정말 이 지역의 흐름이 괜찮고 정말 그 지역 안에서도 상위 30% 안에 드는 괜찮은 물건이거나, 만약에 지산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래도 서울의 주요 일자리에 인접해 있고 역세권이고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면 굳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지금 이런 외부적인 이슈가 없어질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가장 힘든 부분들이 저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아닐까 싶어요. 워낙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매달 버티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현재 그 자금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내가 벌어들일 수익이 어떤지를 잘 비교를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매달 얼마의 대출금이 더 나가야 되는지를 다 플랜을 잡아놨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내가 급하게 또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정말 배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투자하지 않길 잘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부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전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그런 리스크 감소를 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또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면 다시 내가 뭐 갈아타기를 한다던가 전세를 들어간다던가 그런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거래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때는 결국 누가 승리를 하냐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저도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왔지만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늘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임차인이 좀 월세를 안 낸다던가 입주장에서 내가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전세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이 걸려서 겨우겨우 맞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된 투자를 해서 그걸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겨우겨우 팔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힘든 기간이 많았는데 근데 그걸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나의 내공이 정말 단단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또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예전에 만약에 처음 투자를 했던 저였다면 지금 이 시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저는 그걸 다 헤쳐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개의치 않습니다. 일단 그 일들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다른 걸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제가 해왔던 것과 또 다른 종목들도 계속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도시들의 흐름을 보면 거의 조정을 받지 않는 곳들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그렇게 조정을 받으면 결국 나중에는 그런 곳에 좋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상승 전환되는 곳들은 어느 순간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는 타이밍이 와요. 그러면 지금은 갭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서 우리 투자금이 많이 들고 내가 엄두도 못 내는 곳들이 갭이 이렇게 줄어드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예전에 2015년에 서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이 이렇게 갭이 붙었다 하더라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선뜻 이렇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지금 하락하고 조정되는 지역을 계속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고 지금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에서는 매물의 가격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급매물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그 매물을 올려놓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만 가지고 있고 올려놓지 않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내가 현장에 가서 소장님을 만나봐야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양권이나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의 시세 같은 것도 이런 네이버 부동산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확실하게 얼마에 지금 매물의 가격이 나오는지는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손분도 많이 팔고 현장도 가서 직접적으로 그런 거 확인을 하고 그런 입지를 계속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내가 지금 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내가 잘못 투자를 한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한다고 해서 저는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내가 실패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만회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저도 처음에 계속 실패한 투자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걸 만회하고 성공적인 투자로 계속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현장을 다니고 계속 시드머니를 모았어요. 지금 같은 시기는 되게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사람들이 계속 급매로 계속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계속 아무리 그 물건이 좋다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섣불리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계속 공부를 하는 시기로 가져가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정말 시드머니를 계속 모아가는 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드머니를 모으는 방법은 정말 소비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뭘 좀 더 이렇게 구상을 해서 나의 수익을 더 키울 것인가 그것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획들을 저는 계속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의 파이프라인 더 늘릴 것인가를 계속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하고 시드머니까지 이제 준비를 해놓는다면 정말 나중에 그 금리 인상이랑 리스크가 줄어들고 기회가 왔을 때 정말 내가 예전에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좋은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같은 힘든 시기를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되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저희 소치님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는 마음으로 이제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영상을 보실 때
때도 아, 세뷰티님의 생각은 이렇구나. 그럼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 그리고 꼭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제 확실한 것은 나만의 기준이 가장 정답이에요. 근데 그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쉽진 않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런 과정을 만들었냐면 제가 많이 경험을 했고요. 많은 책들을 받고 저보다 앞서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다 종합이 돼서 저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의 기준을 확립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내가 만들어가는 시기로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특정 지역을 언급한다거나 특정 물건을 언급하는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제가 친구에게 알려주듯이 제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 제가 하는 말을 100% 신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저도 계속적으로 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저 역시도 계속 성장을 해 갈 거니까 제 이야기도 점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치님과 저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본인의 탓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외부적인 요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것이 영원할 순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나의 계획들을 하나씩 잡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우리 힘들어하시는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